안녕하십니까. 황태순 TV의 황태순. 김현웅입니다. 네, 2020년 5월 7일입니다. 어제 5월 6일 수요일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크지만 작고 작지만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.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년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.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사과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일단 사과를 했었거든요. 뭐 삼성병원 관련해서 그때는 그랬죠. 삼성병원 관련해서 했는데 이번에 왜 뜬금없이 지금 현재 본인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서 진행 중인데 왜 이 시점에서 그것도 총선 끝나자마자 대국민 사과를 했는지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뜬금없는 건 아니고 네.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. 이제 대한민국의 주류는 노동자, 노조다. 아, 그렇죠. 이 노동자, 노조의 대척점에 있는 한국 자본의 대표주자 네. 이재용 네. 삼성전자, 네. 삼성그룹의 뭐 총수라 그러는 네. 양반이 네. 고개 숙여야죠. 예, 그렇습니다. 주류가 교체됐는데 그 고개 뻣뻣하게 들고 있으면 안 될 거고. 네. 제가 그래서 어제 뭐또 한번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면은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의 요지는 세 가지입니다. 네. 첫째, 그동안 할아버지 때부터 지켜왔던 무노조 경영 안 하고 즉 노조를 갖다 설립하는 것을 노조 설립 만세. 두 번째는 자기가 3대 지금 승계인데 4대 승계는 없다. 또 최근에 보면은 지금 대법원 거기서 이제 등등등등 해갖고 준법위원회라고 있습니다. 준법위원회 앞으로 적극적으로 준수하겠다. 이 세 가지가 요지죠.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4.15 총선의 의미를 그렇게 결론 내지 않았습니까? 이제 대한민국은 노동자가 주류다. 그러니까 삼성의 한정에서 보면은 네. 그 최순실 사건에 그 이제 깊숙이 연루가 되면서 네. 이게 이제 법원에서는 우리 사법부에서는 네. 삼성의 경영 승계 네. 지금 식물인간인 이건희 씨로부터 네. 이재용 씨로 넘어가는 네. 그 경영 승계에 있어서의 어떤 수월성 네. 보장을 받기 위해서 네. 이재용 씨가 정치 권력에 접근을 했고 네. 그 뭐 최순실 말 사건부터 네. 이제 기억도 하기 싫은 일들에 대해서 묶어가지고 예. 지금 감옥살이도 했고 네. 지금 또 무슨 척결 무슨 적폐 척결로 우리 지금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전부 올가미를 하나씩 걸어서 이게 대추나무에다 하나씩 걸어 최태원 SK 최태원 이재용 이런 상황인데 파기환송심 사건도 결국 이제 아버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죠. 이 모든 것들에서 목에 씌워진 올가미를 벗겨버리는 몸부림인데 이게 과연 우리의 헌법 정신, 자유시장 경제, 자본주의 아니 그럼 경영권 아들한테 내 재산 안 경영권 안 물려주겠다는 게 재산 안 물려주겠다는 건데. 그럼 재산 안 물려주는 뭐하러 이렇게 돈 벌려고 열심히 하나요? 아들들한테 돈도 못 빌려주고 정부 눈치 보면서 실실 나는 아버지 그럼 자기가 그만두지. 이게 경영권 승계라는 게 잘못이고 그것 때문에 목이 지금 올가미에 꺼져서 하면은 나 경영권 승계 안 하고 그냥 나의 지분 회사 지분 가지고 배당만 받고 살겠다고 가지고 왜 아들한테 한 번 이재용 씨의 말도 앞뒤가 안 맞고 이거를 강요한 정권은 우리의 자유시장 경제, 자본주의라는 헌법 정신까지 말살하면서 이재용에게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죠.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갖다가 나름대로 한번 짚어보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니까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났더니 각종 보면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들은 이때다 삼성이 드디어는 이제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탈출해서 보면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는 것 아니냐. 어제 안 그래도 이재용 부회장의 말 중에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그야말로 성별과 국적과 뭐의 차별 없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삼성 본사를 빼서 해외로 나가려는 거 아니냐는 과도한 우려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보면 이제 현재 좌파 정부의 핵심들인 예를 들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라든가 또 이인영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심상정 씨 같은 경우는 이재용 씨
처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진정 이사회를 열어서 또 이인영 씨 같은 경우는 야 이재용 씨 그러지 말고 지금 철탑 농성하는 삼성 해고노동자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어라. 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, 그다음에 지분을 물려주는 것, 이 문제,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건희 부회장이 꽉 넘어간 게 지금부터 정확히 6년 전입니다. 그러니까요. 이 기억도 아마득하죠. 찾아봤더니 2014년 5월 10일입니다. 그러니까 그해 4월 16일 날 세월호 사태가 있었고 불과 한 4주 만인 2014년 5월 10일 갑자기 이건희 회장이 그 중태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6년 동안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고 그 와중에 굉장히 중요했던 그 것은 이건희 회장이 왜 이렇게 식물 상태로 계속 오래 있는지 아시죠? 이유를. 그 이유를 갖다 좀 잔인한 얘기입니다만은 바로 이것도 경영권 승계. 경영권 승계의 준비가 안 된 상태로.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42년생이에요. 42년생이니까 42년 꽉 넘어갔던 2014년 같으면 72살밖에 안 됐습니다. 갑자기 아무 준비도 안 된 꽉 넘어가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었을 경우 어마어마한 상속의 문제라든가 그 상속의 문제는 여차하더라도 차치하더라도 이 지분 이른바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지분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건희 회장이 사실상 아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지금 6년째 살아계시는 거예요. 금융권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자연인이 죽으면 네. 모든 금융계좌가 자동 동결이 됩니다. 네. 그럼 이건희 씨 명의의 은행계좌, 증권계좌 뭐 이런 건 다 말할 것도 없고 네. 은행의 비밀금고라든지 네. 지금 뭐 이게 만약에 안 돌아가신 상황에서는 위임장을 가지고 네. 아버지가 해놓은 무슨 그림이라든지 네. 도자기라든지 네. 이런 것도 뭐 주고받고 네. 뭐 돈도 꺼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어디 있는지 돈이 다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니까 삼성이라는 게. 근데 저는 이게 삼성의 경영권이라는 삼성은 아들한테 이제 아들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계속 이건희 때부터 뭐 에버랜드 전환 사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삼성물산 오래된 얘기다. 쭉 가고 하는데 삼성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정치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제가 또 이거 유죄 받아가지고서 고생했던 안기부 엑스파일 이게 뭡니까? 이학수하고 중앙일보 홍석현하고 천하만해요. 근데 이 돈을 뭐 누구는 얼마가 따지고 누구는 그 내용이 삼성이 우리의 정치 권력을 사기 위해서 뒷거래를 하고 공작했던 거 아닙니까? 그 유명한 사건들이 뭐 김영철 변호사 사건 전부 다가 이게 자기네들의 경영 승계를 하기 위해서 벌였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 삼성은 경영권 승계와 정치 권력과의 관계에서 최순실 건과의 마찬가지로 완전히 얽혀 있어가지고 이걸 정리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. 우리가 단순히 이건희 경영권은 무조건 보장된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정부가 왜 이렇게 나서느냐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법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이재용이 목을 쪼아가지고 나는 이제 아들한테는 안 하겠어요. 경영승계를 저까지만 하겠어요. 무너져. 노조는 하면 하고 안 하면 법대로 하는 것이지 그걸 무노조 경영을 내가 다 단칼에 깨부수고 노조 만들도록 하겠어요라고 이렇게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굴욕을 주고 국민들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드는 게 코로나 뉴딜하는 이 대한민국 경제에 보탬이 되는 일인가? 그거는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. 자,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. 첫째, 조금 전에 삼성 엑스파일 사건 갖고 김연광 당시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이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유죄가 아닙니다. 선고유예를 받은 거죠.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보면은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국회의장 비서실장 차관급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니까 선거유예니까 이건 또 본인이 얘기해놓고 나중에 보면 또 누가 그럽니다. 나중에 공직 가실 수도 있는데 너 그때 유죄 받았다면 그럴 거 아니야. 이건 아닙니다. 선거유예도 유죄는 유죄더라고요. 그래요? 그래도 이거는 선거유예 받은 것은 공직에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두 번째, 지금 아까 보니까 이제 경영권 문제를 하셨는데 사실은 보면 이제 이건희 씨가 자기 아버지가 87년인가 돌아가시죠. 이병철 회장이. 그 이후에 이미 그때부터 경영권 승계 준비를 위해서 단돈 몇 푼 갖고 에버랜드 전환 사채를 갖다 매입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재용이 빌려주고 뻥튀기 해서 결국 이재용은 흔한 얘기로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땀 몇 방울 흘렸겠다. 사실상 대주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부분 얘기하지 맙시다. 하도 오래된 얘기니까.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
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확 쓰러지고 나니까 세월호 직후죠. 세월호 직후 2014년 5월 10일 네.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을 갖다가 이걸 결합시켜서 뭔가 경영, 즉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삼성의 뭐라고 있잖아요, 그죠? 기획실 있잖아요. 무슨 본이라고 그래 그 머리 좋은 선수들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. 이 사람들이 그 당시 박근혜 정부 출범하자마자 여러 사람을 찾은 거예요.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윤회가 비선 실세라고 알고 있었는데 삼성만이 유독 최순실이 핵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. 삼성의 정보 아닙니까? 삼성이 그래서 최순실한테 정유라 말로 꼬시고 해서 안종범에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잘못된 거냐니까 아니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록펠러 재단, 포드 재단의 그 아들이 지금 경영권 갖고 있습니까? 스티브 잡스가 같이 아들한테 그 회사를 물려줬습니까? 빌 게이츠가 물려줬습니까? 그러니까 왜 우리는 예를 들어 그 지분이 그렇다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. 그 지분만큼 자기가 대주주서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꼭 내가 그래서 꼭 조현아 같은 사람이 꼭 조현아 같이 보면 땅콩 횡하는 사람이 칼을 갖다가 맡아야 됩니까? 이거 완전히 좌파로 넘어가시죠. 아니 전 좌파는 아닙니다. 중도입니다만은 전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항상 불만이었어요. 자,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. 지금 삼성의 지배 구조가 굉장히 불안전해요. 지금 보면 삼성전자 세계적 글로벌 기업입니다. 예를 들어서 능력 있는 빌 게이츠 같이 능력 있는 놈이 자기가 회사 만든 건 좋아. 그러나 그 아들이 시원치 않다면은 그거는 아들은 지분만 행사하는 것이고 그 전문 경영을 하는 게 맞는 거지. 아이오코카 같은 사람이. 자,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직접 보유 지분은 0.7%예요. 1%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다음에 지금 누워 있는 이건희 회장의 보유 주분이 4.18%입니다.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뭐냐니까 그 지주 회사인 삼성물산과 그다음에 삼성생명을 동원합니다. 그래서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지분이 8.51%,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지분이 5.01%인데 문제는 삼성물산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17.1%예요. 그게 이제 순환 출자로 해가지고 이제 특수관계 지분 32%를 만드는 건데 좀 억지스럽죠.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그 특수관계인 전체 지배력이 20%가 안 됩니다. 근데 이 사람들은 흔한 얘기로 요동 갖고 정확히 얘기하면 본인의 0.7% 지분 갖고 나머지를 갖다가 내 아들한테 물려주겠다는 생각하는 자체부터 잘못된 거죠.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이게 이제 가족 경영 재벌 구조가 이게 이제 아주 큰 숙제입니다. 우리가 뭐 단칼에 자를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 정부에서도 촉진하는 방법들을 내주면서 몰아가야지. 이걸 또 다시 약점을 잡고 너 임마 뭐 말 안 들으면 그리고 지금 이 재벌 구조 그 가족 경영 구조는 고쳐야 된다고 좌파들이 입에 달고 살면서 이 정부에 들어와갖고 이걸 촉진하기 위한 어떤 입법이라든지 금융적인 인센티브 준 적이 있습니까? 없어요. 그냥 대통령 행사하는 데마다 야, 너 이정희 너 와, 최태원이 와. 그냥 뒤에 배경으로 쓰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옛날 권위주의 정권처럼 약점 잡아가지고 하지 말고 이 사람들도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찾아줘야 돼요. 어떤 분들은 뭐 그러더라고요. 요즘 댓글에 달리는 거 중에 이재용 씨를 왜 아들한테 안 물려주려고 그러냐. 세금 상속세 내고 상속세가 과하다면은 우리가 지금 뭐 향토 기업 무슨 기업 하는데 중소 중견기업들도 아들한테 물려줄 수가 없대 세제 때문에. 그래요? 이런 것들도 좀 우리 한국적인 문화 해가지고 출구를 만들어주는 게 정권과 정치권의 역할인 것이지 이렇게 취약하게 지금 정치에 얽혀가지고 아버지도 감옥 뭐 가기 일보 직전에 뭐 쓰러지시고 이재용이는 감옥 2번 갔다 오고 최태원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정말 하는 거는 이 정권의 정말 이거는 폭정이다.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문득 갑자기 5.16 직후에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그 현명함이 떠오르게 됩니다. 그 당시에 보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5.16 직후에 자유당 시대 때 또 민주당 정부에서 온갖 보면은 정경 유착을 했던 부패 겸연을 적폐청산하겠다 했던 거죠. 그때 박정희 장군도 10대 기업을 갖다가 다 때려잡습니다. 때려잡아서 다 감옥에 가둡니다. 중앙지검법을 거쳐갖고 그때 일본에 체류 중이던 고 이병철 회장이 국내에 들어와서
JP를 통해서 박정희 장군을 만납니다. 박정희 장군을 만나서 예를 들어서 이 학의 다리가 길다고 다 잘라버리고 이놈들이 부패했다고 다 잘라버리면 그러면 흔한 얘기로 소는 누가 키웁니까? 이병철 씨가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 6.25 전시 네네. 전시 상황에서 국가 재정도 빈약하고 하니까는 네. 그 기업들에서 세금을 뜯어내는 뭐 별의별 게 다 있었는데 네. 이 세금대로 그 세금을 낸 사람은 대한민국 기업인 중에 한 명도 없다. 기업을 할 수가 없다. 세법을 고쳐달라라고 또 당당히 요구했던 거예요. 그렇죠. 기업하게 해서 이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이 어려운 국민들 먹여 살리고 네. 새로운 경제 도약을 해야지 무슨 방법이 있으니까 박 대통령이 듣고서 당신 말이 맞다 그러고 다 기업을 다 풀어준 거 아닙니까? 기업인 풀어주면서 그때 그 이병철 씨가 그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, 박정희 장군한테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박 장군이 생각하는 그런 국가 재건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냐. 그래서 만든 게 전경련 아니에요. 네, 이병철 씨가 또 기계가 있었던 게 그 혁명 주체라는 뭐 저 JP나 이런 쪽에서 그래도 이병철이는 붙잡아 놔야지 우리가 뭐 시작을 했는데 아니 그 이병철 씨가 저 사람을 다 같이 안 내보내주면 나도 안 나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다 기업인들을 풀어줬었는데 그렇죠. 지금 이 시점도 그 지금 가족 경영, 재벌, 족벌 경영에 대한 어떤 문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떤 새로운 뭐 경영 하겠다는 사람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죠. 그게 좀 힘들면은 빠져나갈 수 있는 길들을 세법도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 것이지 네. 이런 식으로 저 이재용을 정말 동네 아이처럼 취급해가지고 뭐 저는 뭐 아들한테는 안 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은 정말 하책이다. 그 어저께 이재용 사과를 보면서 제가 느낀 그는 박정희와 이병철의 지혜는 왜 발휘하지 못하는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. 제 말이 그 말입니다.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갖다가 어제 그 광경을 보고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. 최근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노동자가 주류다 얘기했습니다만은 맞아요. 지난 산업화 시대 산업화 세력 우파 영남이 주도했던 이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이었고 메인스트림이었다면 이미 불과 3년 만에 이른바 자기들이 얘기하는 운동권 세력 근데 호남 좌파가 이미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린 겁니다. 하는 걸 하나 듣게 이 기득권 세력들이 이제 보면 마구잡이로 마치 권력의 칼을 휘두르니까 이재용 회장이라는 글로벌 대기업의 총수도 보면은 그야말로 항복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고. 아니 근데 항복선언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냐 이거예요. 제가 그 두 번째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맞는 방식이냐 이거예요. 아까 말씀이죠. 물론 그동안 가족 경영이니 무슨 뭐 순환 출전이 문제 있는 거 압니다. 그래 문제 있다고 그렇다고 무슨 사람 목을 뚝 분질러서 어떻게 생명을 갖다 끊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. 나 국가의 생명을. 그렇죠. 그거 갖다가 풀고 이거 푸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. 그래서 중국의 노자가 얘기했나요? 네. 상선약수란 말이 있죠. 노자인지 장자인지 잘 모르겠다. 그 국가를 운영할 때는 마치 물 흐르듯 해야 되는 것입니다. 이런 식으로 안다고 확 꺾어버리고 확 드러내버리고 그러면 그 부작용은 오롯이 모든 국민 5,200만 국민들이 나중에 덤터기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.